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장 마무리한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도 반장님과 함께 알찬 공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브리핑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어제의 하락을 뒤로 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해 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89% 상승하면서 2,43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61% 상승하면서 783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성공한 이유는 기관이 끌어줬기 때문인데요. 기관이 3.4억 원어치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우위 보였고요. 반대로 개인은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3,317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네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196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팔아내는 모습이네요. 75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자, 자세하게 특징적인 부분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한다는 소식에 오늘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루닛, 레이, 인바디 등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루닛 13.50% 상승하면서 42,0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인바디도 6%대 뛰어오르면서 26,5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관련돼서 이 원격 의료 관련된 이슈가 오늘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한동안 또 잠잠했던 챗 GPT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죠. 어제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문화, 제도,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세계의 워킹그룹을 발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K-챗 GPT를 만들 수 있는 문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또 한 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대표적인 이 대장주로 움직이는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셀바스 AI 대표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코난 테크놀로지 19% 넘게 상승하면서 19,300원 선에 마무리가 됐고 셀바스 AI도 21% 넘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28,7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솔트룩스도 대장주 중에 하나죠. 21% 넘게 오르면서 35,95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챗 GPT 관련돼서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다는 점 짚어드리면서요.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까지 만나봤습니다. 저는 반장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한눈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강의와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반장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종 반장님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앞서서 시장 이야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만 오늘 대신 정리할 때 쌍두마차 얘기는 제가 살짝 뺐어요. 아, 네. 반장님 하시라고. 네. 역시 우리 또 도앵커님이 배려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방송을 할 때 상당히 좀 든든하고 편합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편하고 여유로운 걸 좀 좋아하는데 네. 우리 앵커님 덕분에 이렇게 진행을 잘 이렇게 순탄하게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칭찬 랠리를 해주시죠? 밤에 그렇게 과식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손절하시네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앞서서 제가 쌍두마차 얘기는 쏙 뺐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진짜 볼 부분은 따로 있었잖아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시장은 잘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여러 시간 동안 시장을 계속 뚫어지게 보지는 않아요.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의 틀, 그 부분을 오전에 한두 번 정도 체크하고 오후에 또 한두 번 정도 체크해서 이렇게 대응을 할 게 있으면은 좀 더 여유롭게 좀 대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좀 뭐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그 지내다 보면은 이 좋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핵심주의 어떤 그 편입 그런 부분에서 더 용이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투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인분들 특히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마찬가지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여유로운 투자, 그러니까 주식이
투기가 아니라 역시 내가 투자구나. 그런 부분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핵심되는 그 부분은 계속해서 뭐 시장이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앞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시장은 만들어 나가는 이 아주 바닥 다지기를 공고히 하는 여러분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지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3,3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수직 강화를 했으면은 결국은 이제 올라갈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응집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다. 시간을 좀 더 두고 여유롭게 보시면 되고 그 시기는 모르긴 해도 저는 그 작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올 이 중반 그러니까 6, 7월 전후가 좀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뭐 시기적으로 해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모든 매크로 변수에 이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의 어떤 그 호전이 지난해 사실 그 상반기가 급격히 그 CPI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급격한 상승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올 1월부터 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역으로 이제 그 상승률이 급했다면은 올해는 서서히 꺾이는 상반기가 좀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부터 나오는 매크로 변수를 너무 해석하려 들지 말고 시장의 어떤 흐름에 큰 틀의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변동성, 그러니까 주식은 하락하고 오르는 게 전부 다 변동성이에요. 그 변동성의 그 고저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고 저 문종원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천천히 익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해보자. 우리 문종 반장님이 계속 주창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문종 반장님과 함께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반장님과 공부가 끝난 뒤에는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또 강의 내내 그리고 방송 내내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을 예정입니다. 실시간 댓글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종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편안하고 여유롭게 좀 즐기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 반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 배웁니까?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배터리 얘기를 네, 배터리. 드리는데 네. 흔히들 뭐 2차 전지라고 하죠. 역시 그냥 배터리 그냥 알기 쉽게 배터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끄는 가장 중심이 되는 축, 그 안에서 있어야지 조정이 와도 견딜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각종 테마주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무슨 뭐 데이터 촉진법에서 뭐 정부에서 진행을 한다니까 그쪽이 우우 올라가고 또 로봇 한다니까 우우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답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몽골 그거는 사실 몽골이라는 나라의 초원에서 뭐 마장마술 하듯이 막 달리는 말에서 말끼리 막 올라타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은 그냥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응이 되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저와 함께 큰 틀의 어떤 그 시장의 축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배터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좀 더 쉽고 좀 더 유익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돼서 제대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련을 했으니까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LG전자 좀 처음 말씀해 주실 때 강하게 사라고 했자지. 저는 안 태우고 가는 2차 전지 이 메가 트렌드들을 보면서 아이고 배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 그럴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다. 네, 저 겸허하게 2차 전지를 제대로 보지 않았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우리 그 부반장님께서 수업 준비를 잘 하시니까 네.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 이제 그 일부에서 LG전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주식은요, 역사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변천사, 그 변천이 그 혁신이죠. 기업은 기술을 혁신을 통해서 상용화를 통해서 돈을 벌고 주가를 올리고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게 회사죠. 주식회사. 그러려면은 기존의 어떤 그 사양 산업을 접고 바로 혁신을 해서 가야지만 사는 거죠. 자, 애플이 전 세계 지금 넘버원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애플도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컴퓨터 회사잖아요. 컴퓨터 회사들이 전부 다 망했죠. 지금 뭐 HP나 델 컴퓨터가 있지만은 국내도 뭐 삼성이나 LG에서 만들지만은 기존에 보면은 삼복 컴퓨터니 국내만 해도 뭐 주연 테크니 뭐 해서 다 망했어요. 하드웨어가 혁신을 할 게 사실은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애플은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사양 산업이 되고 지금의 애플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네가 전문을 했던 게 노트북, 맥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걸어 다니는 걸로 하면 어떨까라는 가장 뭐 그냥 단순한 발상부터 해서 시작이 된 게 아이폰이에요. 그게 스마트폰이고 현재 모빌리티 그리고 모바일 혁명 그 부분을 전부 다 연계를 하는 시초가 되는 거죠. LG전자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가전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30년 전에는 가전입니다. 반도체를 투자를 계속하는데 이 투자하는 기간이 약 10년 정도가 최소한 걸려요. 그러면 엄청난 자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자본력이 뒷받침이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술이 좀 독보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전부 다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기술. 그게 결국은 위대한 주식이 된다라고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지금 이제 뭐 생뚱맞게 글로벌 메가 트렌드 해놓고 휴대폰의 역사를 이렇게 뭐 해왔냐 하는데 요 부분은 그냥 가볍게 좀 들으시면은 1983년도에 세계 최초의 휴대폰을 나오는데 그게 모토로라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모토로라인데 이 회사가 지금은 뭐 그냥 없죠 거의. 그리고 핀란드의 노키아입니다. 이 두 회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자, 노키아 그리고 모토로라예요. 자, 이건데 지금 모토로라는 거의 뭐 그냥 끝났고요. 자, 핀란드 이 노키아는 지금 핀란드 이게 대한민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은 핀란드에는 노키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으로 전환을 못 하니까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국내만 해도 뭐 펜테겐 큐리테라든가 뭐 휴대폰 뭐 스카이 뭐 그 달고 나온 것들 다 망했잖아요. LG 전자도 사이언폰에서 뭐 해서 나왔지만은 결국은 다 접었잖아요. 결국은 전 세계에는 애플과 그 삼성 갤럭시 딱 두 개가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노키아는 이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뭐라면 지금 현재는 통신 장비 회사예요. 전 세계 영향력이 있는 통신 장비 회사고 핀란드의 그 시총의 넘버원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토로라는 어떻게 됐어요? 변화를 못 줬으니까 망했죠, 그냥. 끝났죠. 세계 최초의 그런 굉장히 아주 그냥 그 혁신적인 그런 그 휴대폰을 만들고 계속해서 스타텍 시리즈까지 해서 재패를 했지만은 결국은 변화를 안 준 거는 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그냥 간단히 단순히 한번 이렇게 집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과거 20년 동안 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도 좀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지금 뭐 이 챗 GPT가 나오고 뭐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그 하늘을 나는 도심 모빌리티 항공을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 시범 운행을 하고 27년도에 본 사업을 한다고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그 항공기 회사죠. 4인용으로 제작을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1회 충전에 약 240km를 날았다고 하죠. 약 300m에서 500m 고도에서.
자, 우리가 흔히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나 어떤 그 이 SF 뭐 그런 뭐 영화를 보면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불과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로 현실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한번 그 뉴스에 또 나온 게 뭐냐면 나르는 오토바이도 개발이 돼서 일회 충전으로 그 채공 시간이 약 30분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배터리의 어떤 그 이 진화를 통해서 보완되고 계속해서 발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도심항공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나르는 뭐 오토바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율주행 다 나오잖아요. 오늘도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시장이 들썩했는데 결국은 총괄적으로 보면은 모빌리티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다 끝납니다. 자, 모빌리티는 혁명이다. 자, 근데 이 앞전에 보면은 2000년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 뭡니까? 그 빌 게이츠가 전 세계는 앞으로 WWW로 통한다라고 했어요.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인터넷 할 때 기본이잖아요, 기본. 실제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라고 해서 투자를 머뭇거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 해서 투자를 한 사람은 초대박이 났고요. 이 변화가 시작되는 게 2000년 밀레니엄이죠.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를 있게 해준 장본인이 된 게 WWW죠. 자, 그러면 인터넷 혁명이라는 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 그 게임 회사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그 예전에 첫 강의 때 그런 말씀드렸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가 나왔을 때 금강을 무수한 자본을 가지고 금강을 사들여서 금강을 캐내는 광산업자들 넘버 원 처음에 도달한 그 회사만 돈을 벌었고 나머지는 막대한 설비가 들어가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결국 다 도산됐는데 거기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작업화를 만드는 회사들. 자, 마찬가지로 WWW가 오니까 NC소프트가 리니지 게임 뭐 스타도 마찬가지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결국은 시대가 변할 때 응용을 하는 회사를 찾는 게 우리 투자자의 몫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NC소프트가 굉장히 그 각광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전에는 뭐 홈쇼핑도 우리 어머님들 보면 그때 당시에 뭐 홈쇼핑 열풍이었잖아요. TV 홈쇼핑. 틀면은 뭐 그냥 드라마보다 더 재밌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또 안 누를 수밖에 그러니까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근데 인터넷이 되니까 인터넷 홈쇼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지금 현재 세계를 뭐 이렇게 막 이 제패하는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알리바바, 바이두 전부 다 보면은 2000년 전후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태생이 이때입니다. 이때 인터넷 플랫폼을 만든 게.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현재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결국은 이 WWW라는 걸 가지고 결국은 응용을 해서 실제로 세계를 장악한 거는 따로 있었다. 그런 의미고요. 자, 2008년도에 드디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죠. 처음에 뭐 엄청 고가고 저거 도대체 어떻게 팔릴까 막 했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가 된 게 결국은 모바일 혁명이죠. 자, 모바일 혁명이 나오니까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바일 게임주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컴투스라든가 뭐 파티 게임즈라든가 뭐 여러 진짜 난립이 됐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응용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회사들은 다 망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모바일로 갈 때 이 NC소프트라는 회사가 모바일 게임 개발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늦게. 얘네 왜 안 하지? 야, 저거 지금 대세가 모바일 게임인데 NC는 왜 안 하는 거야?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그런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모바일로 막 뛰어드는데 NC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안 하면 망할 텐데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모바일을 했죠. 그래서 다시 주가가 조정받다가 결국은 다시 또 신고가로 나가는. 결국은 이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웹 이거를 3.0이라고 하죠. 자, 웹 3.0 시대가 이제 지나고 2020년대에는
왜 4.0 이게 2.0이고 이게 3.0인가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단계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산업이 한 단계 혁신을 통해서 나가는 단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주기 되는 게 뭐냐면은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모빌리티.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모빌리티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가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2050년 탄소 중립에 있어요. 전 세계가 대기 오염을 해서 굉장히 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는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더딘 속도로 갔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탄소를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봤을 때는 뭡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굉장히 크다. 몇 년 전에 중국 이 상해 사진 많이 나오잖아요. 새카매서 앞도 안 보이는. 근데 지금 그런 거 별로 안 나오잖아요. 중국이 지금 전기차 전환율에서 25%라고 그랬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멈춘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답은 이거구나 해서 지금 전기차로 가는 거예요. 전동화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패러다임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은 내연기관차를 단종하는 계획을 대충 이렇게 써놨는데, 자, EU 유럽연합은 2035년도부터 내연기관차를 단종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2025년도부터 모든 신차는 전기차로 출시한다고 나왔고요. 자, 기아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내연기관 신차가 없다. 자, 그린피스 세계 환경기구죠. 2030년 이전에 내연기관차 단종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자,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왜 전동화를 자꾸 할까? 그거는 답이 뭐냐면은 지금 탄소 중립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은 유럽이 제일 먼저 앞서가죠. 탄소 국경세를 뭐 부과한다고 하고 하는데, 자, 지금 유럽에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은 킬로미터당 95g이에요. 근데 이를 위반하면은 한 대당 킬로미터마다 1g이 초과될 때마다 95유로의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포르쉐 781 박스터 이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카잖아요. 얘가 CO2 배출량이 189g입니다. 이거를 이 벌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대를 팔 때마다 1,233만 원의 벌금을 내요. 그래서 포르쉐 781 이 인기 그 스포츠카가 단종을 선언했어요. 왜? 팔면 손해를 계속 보니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럽이 탄소 중립으로 가고자 하는.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하면은 계속해서 유로에서 이걸 팔면은 손해를 이렇게 보는데 누가 생산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단종을 계속 계획을 빨리 땡기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동차 회사만 결정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전부 다 2030년, 30년, 35년 이렇게 나오죠. 자, 2030년에서 2035년도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면은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국내 배터리 3사, 셀이라고 하죠. 셀 3사가 지금 LG 엔소라고 SDI하고 그리고 SK온이잖아요. 자, 이 회사가 지난해 수주 총액이 약 720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배터리 수주가 1,000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1월 달 잠정 집계가 900조입니다. 올해 1,000조는 그 이상으로 더 넘어가겠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수주는 전부 다 2025년도부터 생산하는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예요. 3년 전에 이미 계약을 다 해서 그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배터리를 채용하는 우리가 자동차에는 가장 기본이 뭐니까 엔진이잖아요. 엔진이 배터리가 되는 거고 이거 플러스 구동시키는 모터가 필요한 건데 이 배터리가 우리 내연기관차도 자동차 한 대당
비용 이 부품값이 제일 비싼 게 엔진이잖아요. 자동차,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차량 가격의 거의 60% 가까이 차지해요. 그리고 이 배터리에 만드는 4가지 소재, 그중에 양극재가 40%. 일전에 강의 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지금 1월인데 1월이 지났는데 900조예요.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시중에 굴러다니는 그 자동차의 그 전기차 모델이 약 한 27조인가 밖에 안 돼요. 종류가. 우리 현대 기아차만 해도 차량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순차적으로 계속 하는데 아직 요거밖에 안 돼. 왜? 배터리가 모자라요. 배터리가 모자라. 그리고 배터리 모자른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특히 양극재. 양극재가 굉장히 모자르다. 자, 이건 자동차별로 이렇게 쭉 바꾸는 그런 계획이고요. 자,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는데 배터리가 모자른 상황이에요. 특히 2025년도까지. 자, 현재는 우리 흔히 전기차하고 이제 그 내연기관차 가격 패리티라고 하죠.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현재는 약 한 1, 2천만 원이 더 비싸요. 근데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환경 오염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지난해에 중국은 보조금을 지난해 연말자로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올 1월 달에 중국 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대한민국은 중국 시장에서 안 들어가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자, 근데 이 가격이 굳이 보조금을 안 줘도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하고 전기자동차 가격하고 거의 똑같아지는 그 시기를 2025년도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배터리 투자를 미국에 엄청 많이 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1000조 수주가 대부분 2025년도 이후에 다 자동차 회사로 가는 물량들이에요. 그러면서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단가가 계속 낮아져요. 배터리 단가가. 그러면 차량의 원가가 줄겠죠. 그러면 이 가격이 패리티가 어느 정도 맞추는 시기가 2025년도에서 6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굳이 보조금을 안 줘도 이제는 수요의 측면에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게 보면은 자, 지금 현재 제가 지난 시간에 전기차,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이 10%라고 그랬죠. 자, 10%에 해당하는 게 요쯤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술혁신과 대중화 과정의 간극, 캐즘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침투율이 16%가 나오는 구간을 요 변곡점 구간이라고 합니다. 대중화를 해서 사업 성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갔을 때 16%를 넘어야지만 진짜로 대중화가 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를 들었지만 구글 글래스라든가 3D 프린터 같은 경우 혁신적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이 간극을 못 넘은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25년도 전후로 해서 요 구간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아까 표를 봤지만 각국의 전기차 단종 계획을 계속 나오고 지금 현재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75개 종류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나오고요. 지금 속속들이 계속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발표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터리가 모자라죠. 근데 배터리는 국내 3사와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이죠. 물론 유럽의 뭐 노스볼트나 프랑스의 뭐 ACC라든가 있어요. 각국에 다 있어요. 근데 걔들은 아직 기술력이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양산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보고요. 여기서 미국과 유럽을 잡는 게 결국은 승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4%밖에 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얘들이 10%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양극재나 배터리 3사는 엄청난 실적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큰 변화가 되는 이 과정에서 주가가 좀 올랐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자동차가 진입을 했을 때 포드 자동차가 10%이 구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침투율이 10%가 갔을 때 요 고가가 한번 나오죠. 급격히.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50%까지 도달을 하기 전까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또 나와요. 애플도 마찬가지였고요. 애플도 보면은 여기서 10% 구간까지 올랐다가 10에서 20% 구간까지 있을 때 약간의 조정이 갔다가 결국은 현재 애플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10%라고 그랬죠. 여기예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미 이 수주 산업은 천조라는 게 있어요.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식적인 선에서만 이해를 해도 그러면은 배터리 3사는 돈을 앞으로 10년 동안 저렇게 벌겠네? 그럼 거기에 소재 납품하는 양극재, 음극재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벌겠네? 그런 개념으로만 간단하게 접근을 해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가도 된다. 많은 노이즈들이 있죠. 뭐 CATL이 미국에 진출을 한다. 또 뭐 불이 났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거는 잠시 거쳐가는 걸림돌일 뿐이다. 대세는 꺾을 수가 없다.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고 제가 누차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꾸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엉뚱한 쪽에서 논단 말이에요. 주식을 이양하실 거면은 핵심 중심에서 놀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세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온갖 유튜버에서 막 나와요. 배터리 막 올라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정이 오잖아요. 그럼 이 조정이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되새기시라고 이 강의를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뭐 스마트폰 시장 침투율 뭐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애플이 처음에 나와서 10%가 2008년도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쭉쭉 하죠. 50%가 넘어가는 2012년도. 자, 이때 노키아 뭐 다 망했어요. 다 그냥 접었어요. 접고 삼성하고 애플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LG는 그냥 형식적으로 갖고 가다가 접었죠. 이 50%. 자, 전기차가 50% 되려면 2030년 가도 힘들어요. 더 가야 돼요. 35년도 정도 봐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성장은 계속 담보된 상황이에요. 중간에 어떤 자금 간극 크게 의식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종목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LG에너지솔루션과 SDI가 대빵이잖아요. 그렇죠? 대빵이면은 얘들의 위치가 신고가가 이렇게 있어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자,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기존 시간에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줬잖아요. 얘들이 대장이 된다니까 이제요. 시가총액이 바뀌어요. 이미 바뀌려고 시동을 걸고 있어요. 코스닥의 소재 업체들은 이미 바뀌어 버렸잖아요. 거의 10년째 넘버원 자리를 했던 셀트리온 시리즈를 다 밀어내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어요. 자, 얘들이 대형주 내에서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약 120조인가? 시가총액이요? 얘가 한 6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370조 정도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미 얘는 현재 380조의 수주가 있고 결국은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자, 양극재 양대장이라고 했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인데 얘들은 이미 이 고점을 넘겼어요. 여기서 거의 10배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난해 그렇게 작살이 난 시장에서도 이걸 딛고 어떻게 됩니까? 돌파했잖아. 그럼 이 돌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돌파했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돌파를 하면은 이 구간에 매물을 소화하는 눌림목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그걸 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조정인 거예요. 지금의 조정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왔는데 최근에 2, 3일 팔지만은 매수한 양에 비해서 크게 없잖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물량 소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요번에 삼성 SD한테 10년간 40조 수주를 했잖아요. 이거 수주 앞으로 계속 나와요. 자, LNF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양극재를 한번 2주 전에. 근데 그 다음 날인가부터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얘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이제 이거 돌파했어요. 이거 눌러주고 하면은 양극재 3사가 수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하잖아, 배터리가요. 경쟁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 단으로 오게 돼요. 과거에 조선 호황기 때 2003년에서 2007년도까지 조선이 현대미포에서는 150배가 올랐는데 눈만 뜨면 수주였잖아요. 유럽 선주사들이 계속 배 발주를 했잖아요. 그걸로 해서 경기를 타는 이것도 150배가 났는데 여기에 현대미포여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수주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미 도크가 없어서 결국은 한 게 STX 조선이었어요. 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된다. 얘도 수주 곧 나옵니다. 자, 에코프로는 뭡니까? 에코프로 BM의 모회사, 지주회사. 얘가 자원 관련돼서 지주회사 평가해서 얘가 제일 많이 올랐죠, 최근에. 자, 그것 따라서 코스모 화학은 뭡니까? 코스모 신소재의 핵심 모기업이에요. 자, 코스모 화학 여기 제가 두 번째인가 주식 강의 때 조목 상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 그거 갖고 계시라는데 갖고 계셔서 이거 따블랐어요. 그죠? 계속 갑니다, 계속. 자, 포스코 홀딩스하고 LG화학은 왜 적어놨냐? 포스코 홀딩스는 기존의 철강이에요. 아까 LG전자처럼 회사가 변해요.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주목을 하셔야 된다. 자, 나노신소재와 대주전자재료. 자, 기존의 양극재와 음극재 부분을 크게 나눈다면은 자, NCM 811에서 지금은 9, 0.5, 0.5라고 그랬죠.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이 배합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9까지 왔는데 이 9를 넘겨가면 어떻게 돼요? 니켈 함량을 더 높일 수 없어요. 그러면은 양극과 음극의 첨가물을 통해서 충전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방전되는 횟수를 더 길게 가져가라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첨가제예요. 자, 나노신소재가 뭐냐면은 음극재와 양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예요. 이건 필수로 들어갑니다. 필수.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이 회사 하나예요. 제가 우리 노라톡에서도 요 자리 9만 원 조례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 뒤로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대주전자재료, 제가 수익률 게임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얘는 실리콘 음극재예요. 자, 음극재가 기존에는 흑연과 카본 쪽을 사용했는데 이게 충전과 방전을, 음극재는 충방전에 활용되는 건데 그게 충전방전이 계속되면 이게 균열이 생겨요.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막아주는 게 실리콘 함량이에요. 이거를 양산을 갖춘 회사는 현재는 대주전자재료 하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목을 할 만한 종목이다. 자, 그리고 좋은 배터리를 만들려면 좋은 장비와 부품이 들어가야 돼요. 지난해 경기가 너무 급강을 하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공장을 계획을 발표하고 장비 발주를 못했어요. 이렇게 좀 시기를 어떻게 좀 볼까 했는데 올해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돼요. 자, 거기에 DNT라는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게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요거. 얘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장비 납품을 해요. 수주를 이미 계속해서 물밀듯이 받고 있어요. 안정적인 수주와 영업이익도 좋아요. 그래서 11,500원 전후에서 수익률 게임에도 나오고 노란톡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그대로 14,65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약간 눌림을 주는데 마찬가지로 고점을 뚫었으니까 눌림 주는 거는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멀죠, 얘도. 올해는 장비 발주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TCC 스틸. 얘는 뭐냐면은 이 원통형 캔, 테슬라가 요번에 뭐 원통형 이 전지를 이제 4650 시리즈를 뭐 개발했다. 4680 시리즈를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채택을 한다. 그러면 이 TCC 스틸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배터리에 감싸고 있는 캔이죠, 캔. 캔을 니켈 도금을 해야 돼요. 이게 안 새어나오게, 안전하게. 그거 하는데 기술을 갖고 있는 TC 스틸. 그래서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시고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요 방송을 보시면은 참고를 하시라고 오늘은 기존의 배터리 하도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종목을 점검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저희 노란톡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배터리는 여러분들 절대 포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주 위주로 편입을 조종기를 활용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시간 얘기를 해준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문종 반장님과 함께 오늘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좀 편안하게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생각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좀 알려드리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네, 이렇게 반장님과 함께 공부를 제대로 해봤다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저희 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종목 상담 하면서도 좋은 종목들은 좀 가지고 가라라고 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도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공부하는 동안 상담 접수를 좀 받았는데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236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HL 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조금 변경이 됐었죠. 자, 49,0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율주행 산업이 좋아 보여서 샀는데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급등락을 하는지, 자,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주식인지 뭔지 나도 좀 마음 편안하게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만도 같은 경우 오늘 종가가 46,600원인데 자율주행 메가 트렌드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사놓고도 마음이 불안한지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도 일단 뭐 그냥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죠. 네. 뭐 자율주행은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잠깐 들썩이긴 했어요. 네. 근데 자율주행은 지금 이제 레벨 3 정도까지 수준이에요. 레벨 4가 오려면은 완전 자율주행이 좀 돼야 돼요. 근데 그 시기를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뭐 자신 있게 레벨 4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꼬라지를 내렸죠. 최근에. 그렇죠. 쉽지 야, 이거 않죠. 해보니까 야, 이거 쉽지 않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근데 반드시 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요. 이 모빌리티 시대에는 반드시 가는 게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이제 이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 그런 부분에 말하면은 2027년도 2027년도. 정도, 2027년도 전후가 가야지 그래도 완벽한 레벨 4가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율주행은 좀 더 이제 이 제도가 많이 바뀌어요. 자, 기본적으로 보험 같은 게 바뀌겠죠. 보험. 그렇죠. 보험의 책임 소재가 누구 과실이냐. 그렇죠. 이건 난 완전 자율주행이라서 내가 손 안 대고 했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그렇죠. 내가 보험을 애매하죠. 가입했는데 내 책임인가?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인가? 그런 부분도 아직은 안 돼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6G라고 하죠.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되려면은 지금 5G가 아니라 6G 시스템 속에서 데이터가 계속 원활하게 트래픽 에러가 없이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도 좀 더 봐야 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간히 뭐 채택이 됐다, 앞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만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만도는 좀 덩치가 있는 회사잖아요. 전통의 어떤 그 이 현대차 이 그 납품 회사고요. 협력 회사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자동차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본다면 일봉의 어떤 차트를 보면 49,000원에 뭐 30% 사실 비중이 좀 많아요. 비중이 좀 안타깝게도 많은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우리가 큰 그림으로 좀 보죠. 큰 그림을 보면은 아직 넘어야 될 산을 못 넘고 있다. 이 큰 그림으로 이제 요 그림, 요 화면이 이제 보이시면은 요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자, 주봉입니다. 제가 이 구름 차트라고 하죠. 구름 차트. 빨간 구름과 파란 구름. 자, 이 파란 구름은 자, 기본적으로 모든 주식은요. 이 구름 위에 있어야 돼요. 자, 구름 위에 여기도 보면 구름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죠. 자, 구름에 진입을 하니까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구름에 진입을 하는 거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편안한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기류 이상이 생기는 거. 그 기류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려서 이거를 뚫고 다시 비상을 할까? 아니면은 위험하니까 일단은 좀 내려왔다가 다시 고도를 낮춰서 좀 다시 기회를 볼까? 근데 이 종목은 이 구름 아래를 벗어났어요. 작년에. 자, 작년에 벗어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에요. 이 상태예요. 그럼 이 위에 겹겹이 쌓인 거는 이게 뭡니까? 이거를 매물이에요. 매물. 자, 여기서 못 판 사람이 여기서 반등이 돼서 요거를 팔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저항이 돼 버렸죠. 이 앞전에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자, 여기를 지지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깼어. 그리고 여기서 요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맞고 내려왔죠. 여기서 깨진 이 지지선이 어떻게 돼요? 저항으로 명확히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또 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지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구름이 형격히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다가 가까워지면서 수렴이 되고 있죠. 그럼 얘는 시청자분이 49,000원이면 사실 그렇게 뭐 걱정해서 물려서 갈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도라는 회사가 일반 중소형주, 최근에 막 이슈 테마로 뜨는 그런 중소형주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만도라는 회사는 어쨌든 굵직한 그런 회사고 지금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반도체 배터리를 필두로 해서 모아나가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산업도 계속해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경기 순환이 계속해서 돌아나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를 하시다가 요 구름선을 넘어가는지 요거를 좀 보시기 바라고요. 요 가격이 지금 요 시점으로 보면은 네. 자, 매수 가격이 예. 매수 가격이 아니라 요 그 이 저항으로 잡히는 이 가격이 네. 49,900원, 5만 원이네요. 5만 원. 여기가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이 약 5만 4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청자분이 요 자리 여기가 5만 원, 여기가 5만 4천 원. 자, 5만 원 정도는 요거를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소지가 좀 된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진입을 하고 5만 4천 원 정도가 되면은 또 여기서 또 시간이 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못 참겠다. 특히 30% 비중이니까 여기서 한 10% 비중만 남기고 요 가격이 오면은 익절을 하시는 그 부분도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H7 만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저항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종목이었는데 이후에 전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슬기롭게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H7 만도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종훈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노란톡 활짝 열려 있으니까 나는 내 종목도 상담 더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문종훈 반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